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선박연료로서의 수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과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운업계가 그린 수소 연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미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얼마 전에 노르웨이 산드비카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DMV 오피스와도 매우 가까운 곳이었었는데요. 3년 전 사고였었죠. 수소 충전소에 불이 붙어서 폭파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먼저 사고 원인이 가스 누출이었는데요. 실제 폭파 사고가 발생하기 전 무려 2시간 반 동안 가스가 유출되었는데 아무도 이걸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최대 2.5에서 3kg의 수소가 탱크 한 곳에서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2가지 교훈이라면 첫 번째는 수소 누출을 조기에 탐지를 해서 중대 사고를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2번째는 수소 관련 인프라에 있어서는 컨제스천이나 밀폐도 같은 이런 파라미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파라미터 자체로도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리스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런 사고도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수소와 관련된 위험은 수소의 성질 그리고 내재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요. 이 수소는 다른 대체 연료들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폭발 잠재력이 제일 높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화염 연소 속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 중 기체 농도가 15%를 넘어서게 되면 이 수소가 가장 폭발력과 폭발력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연료들보다 훨씬 높죠. 현재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육상에서 사용되던 이 수소 기술을 선박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소가 육상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그래도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던 기술인데 굳이 왜 선박에서 사용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 리스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수소 기술을 선박으로 가져올 수는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상에서 사용하던 다양한 안전장치들, 세이프티 배리어를 선박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육상에서는 수소를 보통 전문가들, 전문 업체에서 취급을 하죠. 그리고 이들은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육상에서는요. 이 수소 관련 인프라가 사람이 많은 시설, 대규모 시설에서는 이제 거리를 두고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와는 거리를 두어서 넓은 안전구역을 가지고 설치가 되죠. 하지만 선박은 선내 환경은 좀 다르죠. 모든 게 다 조밀하게 배치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육상에서는요, 고압 시설이나 폭파에 대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지만 선박은 공간도 부족하고 무게를 또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그 요구 조건이 있죠. 그리고 또 육상에서는요, 수소 시설들이 야외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에서는 다른 연료와 비교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이 수소 시설들을 데크 아래 밀폐된 공간에다 둬야 됩니다. 또 선내 환경 내에 이 선박 고유의 그러한 위험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 충돌, 난파, 뭐 좌초 이러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혹시나 이 충돌로 인해서 수소를 대량으로 실은 탱크가 충격을 받게 되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이 선박이 수용할 수 있는 안전 수용치를 훨씬 뛰어넘는 피해가 야기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적용 분야의 특성상 사고의 빈도나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실은 탱크나 파이프나 배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소 탱크 같은 경우에는 5kg 정도 수소를 싣고 달리지만 선박에는 3,000에서 4,000kg의 수소가 실리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다양한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있죠. 뭐 컨테이너한 그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벙커선에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LNG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수송이나 해운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경험이 있죠. 하지만 수소는 해상 환경에서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좀 생소하고 새롭습니다. 또한 이것을 취급하는 인력의 역량도 지금 불확실해서 지금의 선원 교육만으로는 사실 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격도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DNV에서는 에너지 전환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올해에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수소의 가격 경쟁력은 2045년이 되어야 달성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다른 기술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했죠. 왜냐면은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개발이 되어 왔었고 많은 보조금의 수혜, 인센티브의 수혜를 누렸었기 때문에 이미 가격 경쟁력을 갖췄는데 수소는 가격 경쟁력 갖추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또 선내 수소를 보관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수소가 용적 효율이 좋지 못하고 다른 연료하고 비교해봐도 면적 대비 저장 효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액화 수소를 탱크에다 저장하려면은 LNG보다 3배는 더 큰 탱크가 있어야 수소 저장이 가능하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굉장히 지금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압축가스와 관련된 그래서 기술들도 등장을 하고 있죠. 압축가스는 아무래도 저장이 더 쉽기 때문에요. 그래서 액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지금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에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요? 일단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편해야 됩니다. 압축 수소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누출 방지 솔루션이 필요하죠. 누출 제로와 사고 제로화의 목표를 세우고 안전 대책을 통해서 이 다양한 시나리오로 이 안전사고의 위험을 퇴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고도의 무결성을 지닌 안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훌륭한 안전 솔루션을 개발해야 되고요. 협력하고 지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경험이 많은 업계들, 항공업계 이런 데랑 협력을 해야 되고요. 해상학계 전반에서도 협력이 돼야 됩니다. DNB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기술 개발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가게 되면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훨씬 더 빠르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전환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또 규제와 관련해서 좋은 툴과 장치들이 이미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현재의 툴만 가지고도 사실은 뭐 다양한 그 시범,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충분합니다. 현재 보면 이 수소 같이 이렇게 발연점이 낮은 연료들에 대해서도 규범을 마련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목표와 요건을 정립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안전의 타겟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연료전지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툴과 관련해서는 얼터너티브 디자인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특히 이 디자인에 보면은 혁신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규범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혹은 현재의 규범으로 커버되지 않는 이러한 굉장히 획기적인 연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수소 연료 같은 경우에 승인 프로세스를 좀 다르게 해서 빨리 승인을 시켜주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소 선박 연료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이 됐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는 협력하고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술을 더 표준화하고 상용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유럽연합에서 재정을 지원했었던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십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승객을 수송하는 선박에 수소 연료를 적용한 사례이고요. 규제 마련을 위해서 추진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는 하이쉽이라고 하는 실증 선박 프로젝트인데요. 노르웨이 해안에서 직접 운항을 해보면서 수소 연료의 타당성을 입증을 하고
또 노르웨이 해안에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이 공급망 개발을 위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으로 추진이 된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또 공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프로젝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말하이세이프이고요. 또 하나는 제로코스터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말하이세이프는요. DMV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수소연료 선박을 위한 핸드북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핸드북이 실제 올 여름에 발표가 되었고요.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핸드북에 보면 해운에 있어서의 수소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2기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2기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할 일이 매우 많죠. 일단은 수소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지금 현행 기술을 평가하고 또 안전 대책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2기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표준화와 그리고 룰 개발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또 노르웨이에는 제로코스터라는 공동 개발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일종의 그 그린 선박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에코십 그린 선박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표가 뭐냐면 탄소 무배출 연료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상용화할 수 있느냐 이거를 실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탐색하는데요. 뭐 모듈화 혹은 뭐 압축 수소 같은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르웨이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이 뜨겁고 다양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중에서도 선도적인 프로젝트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하이드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라는 액화수소를 이용한 최초의 페리선입니다. 그리고 압축수소를 활용한 프로젝트들도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액화 유기 수소 수송선 프로젝트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하고는 스토리지 방법을 좀 다르게 하고 또 기존보다 더 개선된 안전 대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해결 과제도 여전히 많이 있죠. 사실 모든 솔루션들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 프로젝트 보시게 되면은요. 펜 연료 전지랑 연계해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연료전지 관련된 대안 기술 중에서 펜 기술이 가장 많은 PE는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수소 연료의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선박업계의 탈탄소화에 있어서 중요한 여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한 설계를 통해서 수소연료의 상용화와 표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업계의 협력이 너무나 중요하죠. 협력만이 이 수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우리가 모두 꿈꾸는 목표, 즉 그린 수소를 선박 연료로 활용하는 목표를 가속화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